법무사 업무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민사 집행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민사 집행법의 전문가인 법무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TV의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지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법무사 업무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민사 집행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법무사 시험에만 있는 과목이 무엇이죠? 민사 집행법.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민사 집행법을 공부하는 자격사는 법무사입니다. 그래서 이 민사 집행이 뭐냐? 상당히 여러분이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돈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결을 받아요. 소송을 해서 받고 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정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를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집행권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집행권원을 손에 들고 있어요. 판결문과 집행문, 집행권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공정증서 갖고 있는데 이걸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거야 다들. 뭐지 이거? 뭐지? 막 고민해서 저희들을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제 돈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들이는 정말 구체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 안에서 합법적인 절차 합법적인 절차에서 못 받은 돈 받아들이는 좀 이상하긴 한데 맞는 얘기죠. 저 합법적인 절차. 나는 그럼 나는 해요. 이거 나 강의했어. 못 받은 돈 받는 법.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카드사 중에 한 군데 채권 출신 업무를 10년이나 했었거든요. 강제 집행 절차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 받는 절차가 제일 중요한 것 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물어보세요.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신단 말이야. 민사집행법의 전문가인 법무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재산 명시 신청? 예, 그렇죠. 그 재산 명시 신청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채무자가 법원에서 송달이 옵니다. 언제까지 법원에 출석을 해라.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또 그리고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재산 목록을 제출했을 때 뭔가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무자를 좀 압박하는 용도로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재산이 채무자를 좀 압박하는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하고, 만약에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만약에 출석을 안 하거나 이러면 강력한 처벌이 있다 그러잖아요. 감치에 처벌이 되죠. 네. 말이 그래서 되게 어렵죠. 선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선서문이 있어요. 네, 맞아요. 재산 명시할 때 그걸 이렇게 돼 있어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감치가 뭔가요? 유치장에 이렇게 가둬두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신체의 자유를 법원에서 재산 명시를 제대로 안 하면 신체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재산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재산이 없어.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가 뭐죠?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재산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 조회를 하면 많은 기관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그 부분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장 많이 하고 보험회사도 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을 또 조회를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법원에 재산 조회를 하면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통장에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 카드를 무엇을 쓰는지,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찾아냈는데 그걸 다 이제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맞아요. 체크하고 그리고 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그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 모두 별개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 오셔서 이거 그냥 싹 그냥 되는 줄 아는데 그냥 해주지. 법원은 그냥 절대 안 해줘요. 저희가 하나씩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 명시, 재산 조회 다 했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또 한 가지 또 새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는 거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거죠. 법원을 통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 신용정보에도 그게 기록이 올라가요. 그래서 은행 거래가 다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래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 채무자의 재산도 찾아낼 수 있고 또 법원에 출석해서 재산 명시를 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정말 돈이 없고 돈을 안 갚는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용불량자를 만들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